어서 오세요. 마포에서 사업하는 대표님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 마포 대표살롱 11번째 문 열었습니다. 오늘은 마포의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환경단체 여성환경연대를 운영하는 이안소영 대표님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퀸 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의 마든모아제 연주입니다. 오늘의 AKA 요정님이시죠. 여성환경연대의 이안소영 대표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안소영님 청취자분들께 소개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대살롱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성환경연대에서 2003년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이안소영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누추한 자리에 귀한 분께서, 이거 요즘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누추한 분께서 귀한 자리에 이렇게 바꿔서 말하기도 하는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성환경연대, 저는 비영리 환경단체에서 근무해 본 적이 있어서 정확히는 환경교육단체인데요. 이름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본격적으로 알게 된 거는 여성환경연대에서 마포구에 운영 중인 에코페미니즘 공유공간 플랫폼 달에서 재연결 작업이 열린 걸 보고 참여를 했었거든요. 저도 지인들이랑 옛날부터 해오고 있는 약간 생태 중심적인 워크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작업인데요. 그때 단체를 처음 직접 접해보고 되게 이상적인 공간이자 단체로 느껴져서 이렇게 섭외를 요청드리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전 편을 들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비건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고 페미니스트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데 비건 페미니스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비건 페미니스트가 됐을 때 그 에코페미니즘 그 포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컨퍼런스였어요. 그 2019년에 했던 컨퍼런스에 처음 가서 그때 이제 회원 가입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 여성환경연대와 접점이 있었고, 이제 그 뒤에는, 저도 이제 환경단체 상근 활동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좀 다양한 단체들에 또 다른 곳으로도 기부를 하면서 좀 빠져나간 회원이 됐지만, 빠져나간 회원이 됐지만, 근데 또 다시 또 연이 닿았던 거는 여기 동네에 이사를 오면서 그 망원동과 연남동 사이쯤 골목에 큰 대로변에 그 무지개 플래그가 되게 크게 걸려있는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카페가 이제 플랫폼 달이었던 거예요. 이제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이 공간은 뭐지? 하면서 봤는데 그게 또 여성환경연대가 운영하고 있었던 카페였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내가 또 예전에 후원했던 공간이 여전히 또 열심히 운동하고 있구나, 활동하고 있구나, 이런 또 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셔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좀 너무 또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름을 저도 이제 박이윤정으로 네 글자를 이제 법적으로도 쓰고 있는데 그래서 띄어쓰기를 잘 하면 읽어야겠다라는 대표님 이름을 소개할 때 저 맨날 박이윤정님이라고 읽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저는 박이윤정이요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소영님도 이안소영 이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안소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름을 내줬으니까는 네. 사람들이 저는 아빠 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소영이라고 불러도 상관은 없는데 어떨 때는 안소영이어야 될 때가 있는데 저보고 자꾸 이 선생님, 이 선생님 그래서 누가 부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 저는 아빠 성이 아니라는 말씀은 네. 모르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 30살까지는 안소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쯤 한 20대 후반쯤에 이제 그 페미니즘 공부도 하고 그런 이제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면서 그 후에 이안소영이라고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성이고 아빠의 성이 아닌데 아니소영은 좀 무섭잖아요. 어색하고 그래서 소영. 그래서 하여튼 이안소영이라고 그 후로는 쓰고 있습니다. 네, 여튼 이렇게 너무 비슷한 색깔
접점이 많은 분들하고 이 방송을 함께 하게 돼서 저도 설레고 되게 기분이 좋아요. 반갑습니다.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벌써 26년의 첫 달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다들 처음 세운 계획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뭔가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에 살 빼기를 10kg 빼기를 목적으로 삼았는데 겨울 러닝을 다행히 시작해서 습관을 잘 들이고 있고요. 일적으로는 포트폴리오도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칵테일 만드는데 취미가 들어서 나중에 관련된 업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열심히 말아먹으면서 취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2026년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아직인데요. 네, 그래서 1월 목표가 2026년 계획 세우기. 시간이 지금 티키타카 음력으로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아직 제가 방송이 나갔을 땐 2월쯤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때 미래의 나야 잘 세웠니? 라고 물어보고 싶고, 저는 사실 지금 당장에 1, 2월에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시기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따라잡느라 저는 좀, 너무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지원 사업들을 이것저것 내느라, 저글링 하느라 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내 목표는 이 지원 사업의 달랑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다. 네, 그런 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비슷해요. 여튼 저도 벌써 2020년이 사실 미래의 어떤 SF에 나오는 그런 연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벌써 2026년에 첫 번째 달이 다 가고 있다는 게 저도 진짜 믿기지 않는데요. 새해 계획으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작년에 봄쯤 시작을 해서 우리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네, 창릉천이 있는데 그 창릉천을 달리기 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슬로우 러닝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저 겨울 되게 무서워해요. 추위 많이 타고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하다가 추워져서 중단했는데 이제 하여튼 새해 세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또 2월 달부터는 그 슬로우 러닝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안 하니까 뭔가 추운데 움직임도 적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결리고 아픈 느낌이 계속 있어요. 뻐근하고 그래서 맞아요. 시작해야겠다. 네네 싶고 또 작년에 역시 시작을 했는데 못 지키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요새 하여튼 잘 뭔가를 기억하지 못해가지고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는 그날에 있었던 뭐 일이라던가 회의 결과라던가 업무 같은 거를 그 리뷰를 하는 거를 한 12시쯤 이럴 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몇 달은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도 좀 중단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일, 중요한 마음, 중요한 느낌 같은 걸 안 놓치기 위해서 하루에 해고, 리뷰 이런 거를 다시 시작을 해야겠다. 매일매일 하기가 쉽지 않긴 한데 어쨌든 새 다짐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활동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여성환경연대가 했던 활동들을 어떻게 진짜 변화로 정책으로 만들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게 대표님은 그러면 회고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회고를 하시나요? 정해진 질문 같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거 없는데. 그렇군요. 회고라는 게 말이 거창하게 회고라고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뭐 회의를 하거나 해야 될 일을 적거나 중요한 거를 적어 놓는데 며칠 지나면은 되게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 색연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드는 색연필을 가지고 그날 이제 메모했던 것들을 중요한 거를 강조점 같은 거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기억해야지 이렇게 하는 다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별 스킬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회고 기록을 남기는데 약간 대표님의 뭔가 회고 스킬은 다를까 해가지고 한번 탐내면서 여쭤봤습니다. 네, 저도 또 동감했던 게 저는 좀 옛날 사람 같다고 가끔 느낄 때가 저도 매년 2026년 이렇게 하면은 너무 낯설어서 며칠 전에 입 밖으로 2016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16년이요? 그건 좀. 네, 그래서 너무 미래년도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이 새해를 잘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좀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성환경연대를 저희가 앞에서 간략하게 소개는 하긴 했지만 조금 더 깊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한다면 어떤 식의 소개를 할 수 있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여성환경연대는 1999년에 시작한 에코페미니즘 운동단체예요. 그래서 저희 슬로건이 여성과 환경의 교차점에서 행동하다거든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여성하고 환경하고 왜 같이 가야 하냐, 두 개 그냥 깍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희는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하고 여성을 차별하는 방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고민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또 소개할 때 다른 말로는 어떻게 하냐면 여성의 관점에서 성평등하고 생태적인 녹색 사회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여성이나 환경 문제가 따로 해결될 수도 없고 또 따로 뭔가를 조금씩 해결을 한다고 해도 그게 근본적인 해결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가치지향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지금의 기후위기도 그렇고 동물 문제도 그렇고 먹거리 문제도 그렇고 아니면 케이블카나 설악산 케이블카나 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성장이나 효율이 우선이다 하는 사회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거를 바꾸려면 돌봄을 중심에 놓고 돌봄 사회를 가야 되는데 돌봄이 전통적으로 여성이 해야 된다, 여성만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성별 분화되었고 그 돌봄을 되게 낮게 평가하고 돈도 조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질서랄까요? 사회 규칙 같은 게 바꾸는 것이 플라스틱도 해결하고 기후위기도 해결하고 경제도 해결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또 사업이나 활동 얘기는 또 여쭤봐 주시면 이따가 더 할게요. 인상 깊네요. 뭔가 일반인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로 여성환경 대체 무슨 관계지 생각할 것 같은데 예시로 들어주신 사례가 좀 기억에 남아요. 돌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가부장제 하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그렇게 대하는 착취 구조가 그대로 자연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그 방식에서 교차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요. 네. 전 그래서 좀 여성환경연대를 미리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을 때 아까 1999년도에 창립된 그때 적힌 창립 선언문을 봤거든요. 네. 여기서 인상 깊은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자신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가려는 노력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용한 환경 청소부 노릇도 용감한 환경 투사 노릇도 모두 필요하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를 위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힘을 합치는 세상. 중략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의 큰 덩어리로 뭉치지는 않으련다.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이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뭔가 외부의 커다란 사건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이슈 파이팅하는 캠페인보다는 개인적 삶을 바꿔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로 들렸어요. 그런데 또 15주년 기념 영상에는 2005년 여성환경건강운동과 대한생활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대중조직으로의 전환이라는 말이 또 눈에 띄었어요. 창립 배경이랑 이런 전환 부분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여성환경연대 창립 선언문 중에서 조용한 환경청소부 노릇도 용감한 환경투사 노릇도 모두 필요하다, 이런 말들도 이 선언문을 읽은 많은 분들이 되게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의 뜻은 사실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뭐 시위라든지 집회라든지 뭐 이런 것 행진, 캠페인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혹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일상을 돌보고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되게 오랫동안 어떤 식의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줍는다거나 뭐 물건을 아낀다거나 재활용을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환경 분야에서 실천하는 분야인데 그것이 중요한데 사실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그 가치를 되게 폄하하는 또 여러 평가들과 담론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투사 노릇도 필요하고 담론이나 철학이나 가치나 정책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유지하는 돌봄과 살림의 노동 그리고 그 거대한 담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노동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뜻에서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게 저는 되게 에코페미니즘하고 되게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담론이 필요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되게 그 거대 담론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한편에서 공허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소비하고 폐기할까, 우리는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를 맺을까 이런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것이 에코페미니즘 운동이다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성환경연대가 99년에 만들어지고 2005년도에 이제 대중운동을 하는 운동 조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럴 때도 우리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바꾸는 운동, 대안적인 생활 문화라든가 건강 문제라든가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었고요. 거기에는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안 바꿔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최근에는 좀 잘 못하고 있기도 하고 약간 관심이나 운동의 주제가 옮겨갔기도 한데 초기 몇 년 동안 캔들라이트 캠페인이라든지 네. 뭐 즐거운 불편 아니면은 도시 텃밭 교육이나 먹거리 운동 생활 속에서 유해 물질 없애기 뭐 안전한 화장품 만들기 돌봄 이런 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위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돌보는 것이 우리 조직과 운동의 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선언문 쓰고 계속 활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제가 맨 앞에서도 저도 에코페미니스트다. 네. 근데 앞에서도 막 여성 환경연대를 설명하면서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는데 에코라는 단어도 우리가 일상에서 되게 많이 쓰고,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뭔가 직관적으로, 저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근데 페미니즘이란 것도 되게 어려운데, 에코페미니즘도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으실 것 같아요.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이게 페미니즘도 100개의 페미니즘이 있고 사람마다의 페미니즘이 있듯이 에코페미니즘도 다 이제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다 다르지만 그래도 오래 활동하신 만큼 이런 질문을 들으실 때면 본인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에코페미니즘이라는 뭘까에 대한 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한소영 대표님이 말하시는 에코페미니즘이란 뭘까에 대한 답도 궁금합니다. 네. 이 답은 늘 어려워요. 그렇죠. 왜냐면 이건 날로 먹으려는 질문이거든요. 25년의 활동을 날로 내놔라 이런 소리거든요. 네. 이런 코멘트 좋아요. 저 진짜 그 얘기 하거든요.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사실 모든 이론과 철학은 다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공부하는 열정과 애정과 관심 같은 거를 몇 년 동안 들여서 축적을 해야지 사실 잘 알게 되기는 한다.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막 이러는데 여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코페미니즘은 에콜로지, 생태주의하고 페미니즘이 합쳐진 말이죠. 어떨 땐 저는 이제 간단히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성평등한 페미니스트의 관점을 가진 환경운동 아니면 생태 전환적인 상상력과 기대와 지향을 가진 페미니즘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답변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25년 활동한 이한소영 대표님이 와닿은 에코페미니즘의 순간이나 언어들은 뭘까가 궁금한 것 같아요.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이어가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더 하면 저는 이제 에코페미니즘의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탈성장 돌봄사회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성장과 효율이 아니라 세상에서 잊혀졌던 상호 의존성, 우리의 취약함 같은 거를 서로 취약하잖아요. 취약하기 때문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거다. 그게 에코페미니즘인데 사실 그냥 인간끼리 기대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디디고 있는 이 땅과 공기와 물이 햇빛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페미니즘하고 이제 에콜로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는 에코페미니즘 운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는 여성환경연대가 오랫동안 일회용 생리대 그 유해성에 대한 운동을 하고 월경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월경 운동을 했던 방식도 우리는 그냥은 아니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 여성의 몸의 선택이나 자유 혹은 자율성, 독립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월경을 되게 35년에서 40년 정도 하잖아요. 그럴 때 월경하는 기간 동안 나한테도 해가 안 돼야 되지만 내가 월경하는 동안에 썼던 물건이 월경용품, 월경컵일 때도 있고 면 월경대일 때도 있고 일회용 생리대일 때도 있는데 그 내가 월경을 하면서 필요해서 썼던 어떤 물건이 나 말고 다른 뭐 해양 바다라던가 땅에도 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구도 건강하고 나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결국 그게 내가 건강한 거거든요. 종국에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에코페미니즘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작년에는 이제 그 정부가 기후 정책을 만들면서 탄소 중립 목표를 몇 프로까지 좀 높일까 이런 논의들을 하반기에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NDC라고도 하거든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네. 이렇게 해서 뭐 그거를 48%를 높일 건지 53%를 높일 건지 65%를 높일 건지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기후 문제를 고민하고 에너지 정책을 활동을 하는 단체들은 이제 탄소 감축 목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뭘 덧붙이냐면은 사실 그 목표라는 숫자를 높게 만드는 것, 상향시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기술이나 숫자가 아니라 그 기후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취약성을 보고 어떤 평등의 목표를 그 기후 정책에 담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여성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기후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다루는 위원회가 뭐 작년까지 이름은 탄소 중립 위원회였어요. 그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의 비율이 양성평등 기본법에서 얘기하는 한쪽의 성이 6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원칙이 있는데 그거를 정부에조차도 아예 못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기후 대책을 세우는 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방식이고 취약함을 잘 다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되게 우리는 역시 에코페미니즘 단체고 페미니즘하고 에콜로지하고 기후 문제를 다 해.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윤정이 약간 감동받은 건가요? 네. 울 것 같아요. 왜 감동받았어요? 저는 에코페미니스트로서 가슴이 뛰는데요. 저는 그 생리대 얘기를 들으시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페미니즘이 여성을 단순히 위한다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저는 평등학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평등학 안에 있지만 그 평등 안에서 여성만을 이야기하는 게 페미니즘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엮여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것을 그 생리대로서 나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나와 엮여진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는 데서 오히려 그냥 그 앞에서 말한 그 에콜로지 보는 되게 어려워하시지 않았을까. 오히려 그 생리대가 더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뭔가 더 쉽게 와닿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도 그게 더 쉽게 와닿았거든요. 네, 맞아요. 뭔가 신뢰를 들어주시니까 그 교차점이 분명히 좀 잘 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나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너무 좋아요. 작년에 저희가 했던 활동 중에 이 교차점을 잘 보여주는 운동이다, 활동이다 이렇게 응원도 많이 받고 지지도 많이 받았던 활동이 뭐냐 하면은 선별장, 자원순환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그 폐기물 처리를 하는 재활용 선별장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는 운동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찢어서 보면, 분리해서 보면은 폐기물 그냥 정책일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그냥 저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문제일 때도 있고, 또, 그 선별한 분들이 40, 50대 이상의 여성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성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전체를 함께 보면서 그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거기다 붙여서 사실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분리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마치 우리가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잘 분리해가지고 캔, 알루미늄, 유리, 종이 이렇게 분리를 하면 그게 그냥 기계로 컨베이어 벨트로 들어가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리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람이 하나하나 다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그림자 노동 같은 거예요. 이 도시가 이 쓰레기들이 잘 분리되지 않고 자원순환 경제로 돌아가지 않고 이러면은 이 도시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게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비과시화된 노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림자 노동이고 돌봄 노동이다. 그 도시를 돌본 노동이죠. 그래서 거대한 돌봄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폐기물 환경 문제이자 여성 문제이자 여성 노동자 문제이자 도시에 살리고 돌보는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되게 1년 동안 사진전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또 당사자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도 듣고 실제로 어떤 노동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보호 장비가 없으면서 다치고 찔리고 또 막 베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런 얘기들을 막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에코페미니즘의 진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코페미니즘에 대해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대표님 개인의 얘기도 사실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대표님께서는 어쩌다 에코페미니스트가 되셨고 어쩌다 상임 대표가 되셨는지 상임 활동가가 그 얘기를 살짝 들려주세요. 네. 90년대 한 중후반쯤에 여성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대학원에서 여성어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에코페미니즘을
공부를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꿈지모라는 에코페미니즘 생활연구 공동체가 있었거든요. 거기 같이 하던 친구들하고 뭐 책도 읽고 소비 일기도 쓰고 또 에코페미니즘 저작도 읽고 뭐 이러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자연스럽게 졸업을 하고 2003년도에 여성환경연대 활동가가 됐다고 할 수 있죠. 처음에 여성환경연대 들어왔을 때는 뭐 환경호르몬이라든가 여성 건강운동 쪽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네. 몸하고 생태를 연결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고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아마 제일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대요. 지금 몇 번째 회원 있지 않나요? 보통 몇 번째 대표? 네, 아니 몇 번째 회원이 되었다 해서 그런 건 없으신가요? 몇 번째 회원이 되었다요? 제일 오래 활동하셨다고 하시길래. 활동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몇 번째 활동가가 되었다. 제가 그냥 상임 사무처에서 상근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는 한 6번째, 5번째일까요? 아마 그렇겠죠? 활동가로 치면. 회원은 뭐 훨씬 더 앞에 저 말고 창립 때부터 많이 계시네. 네, 해주셨던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희가 네. 대표님들을 모시면서 다른 분들은 다 본인이 이제 만드셔서 직접 이제 뭐 영리 쪽이셔가지고 사장님이신 경우로서 초대를 했는데 여성환경연대는 어떻게 하면 대표가 될 수 있는 건지 소개를 그게 궁금하셨어요. 어떻게? 네. 아니, 들으시는 분들이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라고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기. 네. NGO 여성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네. 대표는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단체에 간사란 이름일 때도 있고 활동가라는 이름일 때도 있는데 평활동가로 들어와가지고 막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면은 한 10년, 한 5년, 7년쯤에는 팀장이 되고 그다음에 한 10년쯤 되면 뭐 사무국장이나 처장이 되기도 해요. 저는 조금 더 늦게 됐는데 그렇게 사무처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활동의 내공과 경력과 기간을 쌓아가지고 상임 대표로 가는 경우가 한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경우는 그렇게 단체의 사무처의 활동가가 시작하지는 않았고 뭐 어떤 전문위원회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그 단체랑 인연을 맺었던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직의 조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 상임대표나 공동대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자에 속하는 사람인 거죠. 사무처에 평활동가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사무처장과 대표를 거쳐서 왔다. 그러니까 나는 좀 뭐랄까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서 에코페미니즘 하고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하고 이러니까 이제 대표까지 되었다. 네. 아직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너무 많은데요. 저희가 또 안내방송을 듣고 2부로 넘어갈 시간이라서요. 안내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이제는 다음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대표님의 사업과 경험에 대해 어디서도 듣지 못할 귀한 이야기 청해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비영리 단체 운영의 현실적 고민 그리고 마포구에 위치한 플랫폼 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누어 보려고 해요. 잠깐 숨 고르고 안내방송 듣고 다시 이어갈게요. 마대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회차에서 직접 소개해드립니다. 많이 남겨주세요. 협업이나 광고 제안은 인스타그램 DM 또는 이메일 마포비즈살롱 mapobizzalon@gmail.com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이제 살롱의 대화가 한층 깊어집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신 여성환경연대의 이한소영 대표님, 사업을 꾸려온 내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몇 번 언급했던 플랫폼 달, 저는 여기가 여성환경연대의 진짜 매력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공유 공간, 근데 카페인 공유 공간이잖아요.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어떤 공간인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열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에코페미니즘 공유 공간 플랫폼 달,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인데요. 플랫폼 달은 사람들을 에코페미니즘으로 초대하는 다정하고 친근하고 돌봄과 한대를 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도 가지고 싶다. 우리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사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희 사무실은 영등포에 있거든요. 영등포까지 오기는 좀 힘든데 근데 그런 얘기 많이 듣는 거예요. 우리를 궁금해하기도 하고 에코페미니즘이 궁금하기도 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소식이 막 들려요. 그래서 어디서 좋은 공간에서 만나면 좋겠다. 우리가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5년, 10년 이런 바람들을 가지고 있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열게 됐어요. 그래서 플랫폼 달은 기본적으로 비건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만든 그 공간은 일회용품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휴지 같은 게 없고 이렇게 소창으로 만든 손수건으로 테이블도 닦아야 되고 뭐 흘리면 그걸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빨고 널고 이런 것들을 해서 쓰레기가 없다는 뜻으로 제로 웨이스트 지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가 또 거기서 뭐 예를 들면 제철 일상 밥상 같은 것도 열고 무슨 뭐 먹거리 뭔가를 만드는 요리 워크숍도 하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다 비건 지향으로 워크숍이나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북토크라든지 아니면 강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는 간식도 다 비건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비건인 사람들은 왔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음료도 없고 차도 없고 간식도 없고 간식은 막 맛있게 차려져 있는데 나는 못 먹네? 우유 들어가고 달걀 들어가고 막 이래서 이러면은 한 대 맞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들어가면은 텀블러를 씻어서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사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공 음수대가 어디에 있는지 동네마다 모니터링도 하고 또 옹달샘 지도도 그리고 물은 적어도 되게 공적인 커먼즈에 속하고 그 뭐 500원, 1200원 없다고 이렇게 기후위기 시대에 폭염이 쏟아질 때 물을 못 먹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공간도 그런 거를 마음껏 할 수 있게 장치를 해놓은 공간이에요. 또 아니면 에코페미니즘의 문턱을 좀 낮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조명도 이렇게 막 노랗게 약간 은은하게 깔고 또 메뉴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하고 에코페미니즘 책을 볼 수 있는 책장 같은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가면서 슬쩍슬쩍 에코페미니즘도 읽어보고 그런 다정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공을 들였다. 안전하고 다정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만들었습니다. 다정한 공간이란 말이 너무 좋은데요. 왜 에코페미니즘을 지향해도 주변에 공동체나 주변인이 없어서 계속 지향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그냥 카페에 갈 때 그곳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그런 에코페미니즘적인 삶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왔다가 갑자기 당황한다거나 이런 분들 안 계셨나요? 있죠. 있으세요? 네. 있고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은 모두의 놀이터라는 건물의 2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여기 뭐지 이러면서 들르기는 쉽지 않기도 해요. 그게 제가 느끼는 그 에코페미니즘 달 공간이 가지는 되게
아쉬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그냥 모르고 왔는데, 여기 뭐지? 궁금하고 호기심이 있어서 훅 들어오면은 그때 우리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러기는 좀 어려워서 알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한두 분은 계시죠. 근데 오시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예쁘니까. 맞아요. 뭔가 달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창문도 다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햇빛이 드는 게 되게 예쁜 공간이더라고요. 네네. 위치도 2층에 있긴 하지만 그 성산동이랑 연남동 그 사이에 있는 사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여기 거기에 크게 있어서 지나가다 이게 뭐 하는 공간일까? 그 모두의 놀이터 옆에 무지개도 쫙 있고 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곳이긴 해요. 지나가다 보면은. 네, 저는 물은 커먼즈다에 되게 공감하고 지나가다가 그러면 물 달라고 한번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네. 물도 환영합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네, 좋습니다. 플랫폼 달 같은 경우에 또 따로 이제 후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아니면은 한꺼번에 여성 환경연대를 후원을 해야 이제 플랫폼 달의 운영비로도 들어가는 걸까요? 작년에 봄에는 플랫폼 달을 공간을 유지하기 위한 펀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었고 그 펀딩을 한 분들은 그 1년 동안 플랫폼 달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에 그냥 그 프리패스죠.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또 공간도 쓸 수 있고 또 게다가 뜻밖의 씨앗이라고 해가지고 그 펀딩에 참여하지 않고 또 대관비가 좀 부족한 되게 여러 에코페미니스트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한테 공간을 대여를 해주는 비용을 내가 펀딩하는 그런 뜻밖의 씨앗, 뜻밖의 선물 이런 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 평상시에는 플랫폼 달이 따로 후원을 받지는 않고 플랫폼 달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성환경연대 후원 회원이 되시면은 그렇게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후원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가 이제까지 거의 소상공인 분들, 영리 업장 분들을 주로 초대했어요. 네. 마포구에만 한 6만 3천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들이랑 달리 되게 비영리 단체는 후원금으로 이제 운영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저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후원 모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 후원금을 돈 많이 달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뭔가 후원은 약간 돈을 쪼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어떤 다른 단체랑 달리 차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후원 마케팅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으실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그렇죠. 다들 닮아가요. 네, 한 곳에서 잘하면 다들 닮아가더라고. 맞아요. 근데 비영리 조직의 고민이 제일 후원이랄까요? 재정, 운영에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 고민이. 근데 영리 기업 같으면은 매출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을 짜기도 하고 되게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 영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를 포함해서 비영리 조직은 그런 게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긴급한 필요 같은 거가 사업의 기준이잖아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묻히게 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되게 다른 동료 시민들한테도 중요한 의제다라고 전달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바로 지금 당장은 이거 말고 다른 게 중요해가지고 다른 단체에 후원을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크게 보면은 뭐랄까요. 그 시민사회 영역이 커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괜찮기도 하고 또 당장은 우리 그 회원이 많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성환경연대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그런 인스타나 이런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에 저희 활동을 알리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좀 그 후원회원으로 가입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나 워크숍 같은 데 있을 때 하기도 하고요. 또 제일 많이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현재 여성환경연대와 함께 하고 있는 그 회원분들이 지인들이나 친구한테 소개해가지고 우리를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을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당장은 여성환경연대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활동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좀 넓게 뉴스레터를 보내면서 활동을 이제 알리면서, 근데 필요하고 가능한 때가 되면은 저희 회원이 되어주세요. 여성환경연대가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워크숍 같은 것들을 참여해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소개하고 싶었던 과거 워크숍 같은 것들이 있는지 소개한다면?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기후 문제를 주제로 해서 재연결 워크숍 이런 거를 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또 기후 우울을 주제로 해서 글쓰기 워크숍을 20, 30대를 따로 하기도 하고 40, 50대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그러니까 2025년에는 하지 못했었는데 그걸 하면서 그런 거를 저도 알게 된 것 같은데 어떤 거대한 액션 같은 것들을 할 때 마음이나 감정이 움직이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보고 그런 그 감정의 움직임 같은 거를 잘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 그럴 때 연결된다고 우리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결됨을 가지고 기후행진에도 나가고 여성환경연대가 하는 다른 활동도 하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다시 해봐도 좋고, 아니면은 그 또 바로 전에는 슬슬 달리기, 모락모락 이런 이제 비건 요리 해먹고 또 슬슬 달리면서 관심 있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자주 보고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래서 관심사가 맞고 또 되게 안전한 공동체를 여성환경연대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되게 다시 한번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는 저희가 왕경 캠페인을 시작을 했거든요. 여성환경연대는 원래는 이제 이 왕경이 폐경이라는 말로 쓰이고 있죠. 근데 폐경이라는 말의 그 폐자가 닿는다. 닫을 폐자라 가지고 되게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생애 주기에서 경험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혐오를 만드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생리를 월경으로 쓰고 또 폐경은 왕경으로 쓰는데 그 작년에 왕경 파티를 했었어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과 돌봄과 그리고 왕경을 엮어가지고 파티를 하고 왕경 이행기를 지나가고 있는 여성들이 겪는 경험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서로 얘기도 하고 또 그 왕경을 겪은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오랫동안 애쓰며 수고해서 잘 살았다 이런 축하를 해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지금은 끝났는데 그런 것들을 그 플랫폼 달에서 했는데 플랫폼 달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때도 부산에서도 막 오시고 그랬어요. 지역에서는 그런 게 없다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지역에 이렇게 막 순회 공연, 순회 파티 같은 거 하고 싶어요. 회원들하고. 좋을 것 같죠. 좋네요. 그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약간 초리치는 것 같지만 비즈니스적인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 좋아요. 비즈니스적인에서 약간 회원 대상으로 사업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그런 비영리 단체의 특성상 되게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후원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후원자분들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게 다 진정성이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분들의 니즈를 딱 왕경 파티 그런데 찾아서 오실 만큼 그 타겟의 대상이 넓진 않더라도 되게 뾰족하게 짚고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딱 이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 또 전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홈페이지 가보니까 에코팸 크루라고 해서 돈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뉴스레터를 받고
아까 얘기하신 플랫폼 달에 음료를 20% 할인해주는 그런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있더라고요. 이건 혹시 어떤 목적으로 운영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 에코팸 크루는 저희가 했던 예를 들면 기후 쪽이라든지 월경 쪽이라든지 자원순환 쪽 서명 캠페인에 참여한 분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은 여성환경연대 회원은 아니지만 관심 갖는 분들의 그룹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잠재적인 회원이기도 하지만 가장 든든한 지지자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랫폼 달 음료 20% 할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뉴스레터를 받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플랫폼 달에 음료를 할인받아서 플랫폼 달에 오셔서 직접 에코페미니즘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초대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강력한 여성환경연대 지지자로 이어지면은 좋겠다. 이런 바람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돈 내고 구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환경연대 홈페이지에서 그냥 바로 구독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럴 수 있고 저희가 하는 캠페인이라든가 서명이라든가 온오프라인 서명이라든가 프로그램에 오셨던 분들이 여성환경연대 되게 관심이 간다. 조금 더 알고 싶은데 이렇게 할 때 신청을 하시면은 에코팸 크루가 되고 뉴스레터나 활동을 받아볼 수 있어요. 요즘에 비영리 조직도 되게 후원 모금이 어려우니까 디지털 모금 마케팅을 확대해가는 추세잖아요. 그런 것만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도 생겨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이제 리드 마케팅 혹은 잠재적 후원자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네요. 실제로 그렇게 지원해 주신 분이 많으신가요? 에코팸 크루는 이제 저희가 서명 캠페인을 많이 하니까 분야별로 주제별로 꽤 많죠. 몇천 명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오네요. 근데 이제 물론 그분들이 다 그 후원자가 되지는 회원화 되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게 에코페미니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좋습니다. 저희 이제 문을 닫을 시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혹시 못다한 말이나 홍보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소감과 함께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하나만 덧붙여서 못다한 말에 풀뿌리 활동가들이 전국에 정말 많잖아요. 네. 주변에 이런 단체를 창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데 그분들 위해서 대표로서 조언을 한 말씀 같이 해주신다면 해줄 말씀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못다한 이야기 홍보거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2월 5일부터 저희가 4강으로 과학기술과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그 달가나무 심화 강좌를 해요. 여기엔 린 마골리스라든지 헤러웨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고 공생진화론, 트랜스 휴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왜 과학을 에코페미니즘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가,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다루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스타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은 또 줌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모두를 위한 기후시민의회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기후정책을 국회의원이나 행정관료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후 당사자가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회를 우리가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만 그 정책을 발의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니까 우리가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는 의회거든요. 여기에도 역시 인스타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을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플랫폼 달 지나면은 많이 들려주시고 인스타 팔로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비영리 조직을 운영을 하는 제가 운영하는 대표라고 사실 생각하진 않고 저도 이제 11명의 활동가 중에 한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함이 이라고나 할까요? 보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게 대표인 건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인스타 할 때 여성환경연대 활동가이면 장점과 단점 이런 거 동영상 만들어서 올린 적도 있었는데 최대의 단점이 통장? 이렇게 나왔긴 해요. So sad. 이런 건데 제가 그래도 이 일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 거 이유가 뭘까?
뭐 원동력이 뭘까 이런 얘기를 인터뷰할 때마다 질문을 받고 있는데 그럴 때 진짜 그 완전히 진심으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런 비영리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사회 평균 이상으로 자기 거를 챙기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비영리 조직을 만들거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재정이나 운영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사회의 뭐 기준하고는 좀 다르게 좀 살아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실 멀리 보면은 이런 굉장히 큰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동료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 비영리 조직을 만들 때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하게 좀 고민을 하고 정리를 해서 시작을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느 때처럼 나다운 사업 얘기하느라고 비즈니스 모델 맨 마지막에 겨우 조금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포의 대표님들을 만나는 마대살롱. 마포 대표살롱은 마포 FM 외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빠른 소식은 인스타그램 마포비즈살롱 mapo_biz_salon 마포비즈살롱 계정 통해 아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포 대표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업 제안을 기대합니다. 마포 대표살롱 11번째 문 닫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